안녕하세요. 하하오 청년토크 공공기관 온라인 채용 박람회 참여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도도한 콜라보의 원규입니다. 오늘 이번 설명회는 공공기관 지원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기회를 마련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 주최 주관을 하여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많은 청년분들이 공공기관을 또 채용을 희망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그런 공공기관 중에서 잠재력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추천하고 싶은 기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하오 청년 토크는 그 다음에 오늘 그리고 목요일 해서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진행을 하게 된 기관을 3개의 기관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 그리고 한국재정정보원입니다. 인사 담당자분들을 굉장히 만나기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특별히 어려운 시간을 내주셔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조금 더 좋은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럼 채용 설명회를 함께 해주실 세 분의 인사 담당자분과 인사 담당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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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오늘 이제 처음 만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오늘 처음 만나고 좀 서먹서먹할 수 있는데 좀 채용 콘서트라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엽게 봐주시고요. 그러면은 한 분씩 기관을 소개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재개발팀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조성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공단 취업을 준비하시는 지원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재개발팀 조유진 주임입니다. 저는 15년도에 이 공단에서 인턴을 하고 1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한 뒤에 17년도부터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취준할 때의 그런 경험부터 시작해서 인사 담당자로서의 그런 경험까지 폭넓게 궁금한 점들을 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재정정보원 인사부에서 채용 담당하고 있는 김재윤 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기관이 아직 4년밖에 안 된 신생기관이라서 저희 기관을 되게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오늘 기회로 저희 기관에 대해서 홍보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 기관 채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관심이 있는 지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두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계속 하고자 하는데 조금 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잠재 가능성이 높고 추천하고 싶은 기관에 대해서 3개 기관이 모였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어떤 기관인지 굉장히 청년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조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공단 혹시 이름 들어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공단은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경영 지원이라던가 구조 고도화라던가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생소하실 텐데 잘 모르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이고요. 구로공단부터 시작해서 구로공단을 관리하는 한국수출산업공단, 그리고 구미, 여수, 창원 등등 5개의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합쳐져서 1997년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탄생이 되었고요. 저희 공단은 주로 산업단지 내에 입주기업들이 이렇게 입주를 할 수 있게 입주 계약이라던가 아니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공장 등록, 이런 입주 행정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산업단지의 그런 경영자들이 좀 경영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행사, 일자리 창출 이런 걸 해주는 경영 지원 업무, 그리고 오래된 산업단지의 공간을 좀 근로자 친화형으로 고도화하는 구조 고도화 업무, 그리고 산업단지 내에 그런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ICT 기술을 접목해서 스마트화할 수 있게 하는 스마트 산업단지, 산단 대개조 등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회사 더불어 산업단지 그리고 한국의 국가 경제가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오셔서 함께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한국재정정보원
법에 의해서 설립된 2016년도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이 그 민간 위탁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국가가 이제 정보 보안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직접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한국재정정보원이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 업무 외에도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그 이나라돔이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의 인프라 운영하는 업무, 그리고 국가 재정 데이터를 축적해서 국가 재정 통계 분석을 하는 업무, 그리고 끝으로 이제 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관제라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해서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 상정과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대전에 위치한 공단 본부를 비롯해서 전국 6개 지역본부, 66개 지역센터 약 72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주요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책자금 지원, 두 번째, 소상공인 지원 정책, 세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선 정책자금은 그 성장 기반 자금, 경영 안정 자금 등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정책 자금을 융자해서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창업부터 성장, 재기까지 모든 일련의 사업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지역 선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등 시장별 특성에 맞춰 육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 및 판매를 통해서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설명을 진짜 다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 들었을 때 제가 이제 2가지의 뭔가 특징점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세계 기관은 국가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 담당자분들이 말씀을 되게 잘하신다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기관에 대한 소개가 되었다 하면 그 기관의 특징이라든가 장점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같이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기관에서도 이런 장점이 있어 하면은 또 궁금해서 여쭤보실 수도 있고, 네, 그랬을 때 제가 제일 궁금한 기관은 네, 소상공인진흥공단. 왜냐하면 요즘에 좀 소상공인이 이슈기 하니까. 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여러 가지 장점이 많지만 가장 큰 장점은 그 타기관에 비해서 비교적 젊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평균 연령이 약 한 35세 정도 되고요. 여성 인재 비율이 40% 이상을 웃돌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차 출퇴근제, 그 다음에 뭐 단축근무제, 조기 퇴근제 등 유연 근무 제도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남성분들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조직 문화가 굉장히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평적이고 조직과 수평적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조직 문화는 사실은 현재 입사 지원을 많이 하시는 그 밀레니얼 세대와의 어떤 가치관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어색함이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네, MZ세대라는 그 특징이 되게 명확한 것 같은데 그 부분으로 해서 이제 어필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혹시 다른 여기 들었을 때 어떤 좀 이런 것도 있었어? 아니면 이런 장점이 되게 좋네라고 다른 기관에서는 좀 보이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저희는 사실 여기는 또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또 비슷하겠지만 저희는 97년도에 생성이 되고 그 전에 일하시던 분들이 또 통합이 돼서 좀 나이대가 높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좀 그래도 바뀌려고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좀 신규 사업도 많이 생기고 또 실무자들이 뭔가 좀 새로운 걸 해보자라고 하면 바뀌려는 그런 간부분들의 의지가 있으셔서 좀 사내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렇게 육아휴직 비율이나 이런 것도 되게 높겠어요. 네, 남성분들도 네. 많이 쓰고 계시고요. 실제로 저희 현재 인사팀장님께서도 네. 육아휴직을 사용하셨습니다. 아, 되게 좋네요. 저희도 사실 뭐 일가통달이라고 해서
올해 일과 가정이 통하는 달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좀 기존에 있는 그런 제도들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게 그런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었는데요. 일단 저희는 5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할 수 있고, 그리고 임신을 했으면은 임신 전기간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하는데 따로 급여를 공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눈치 보지 않고 연가 쓰기, 이런 각종 캠페인들을 해서 좀 사내 문화를 계속 바꿔나가고 있고, 또 금요일 4시 퇴근, 수요일에는 6시에 PC가 꺼지는 등 좀 가급적 야근을 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직원들이 만족하는 그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희 기관 같은 경우도 그 신생기관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제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유형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시간 단위 휴가 같은 거를 쪼개가지고 이제 1시간씩 휴가를 사용하셔서 업무가 있으면은 이제 개인적인 사적인 용무를 보신다거나,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맘 편한 직장 만들기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임신한 여성, 출산한 여성들을 위해서 분홍색 목걸이 같은 게 있거든요. 저희는 그 사원증 목걸이가 기본적으로 약간 청색인데, 그 임신한 여성 직원한테는 분홍색 목걸이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이제 그 임신한 여성임을 알고 회사 차원에서도 조금 더 보호해주고 조금 더 배려해주기를 좀 바라는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 외적으로도 워낙 지금 막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신입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호회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기존 직원들에게 너무 구애받지 않고 그런 신입 직원들만의 문화를 또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신생 기관이어서 되게 활발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런 또 그러니까 동호회를 한다 그러면은 또 신입 사원만 이렇게 따로 모아서 이렇게 동호회 한다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으로 많이 다가오거든요. 근데 이제 다 세계 기관의 또 장점을 들어보니까 왜 공공기관을 가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이 되게 명확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공공기관은 왠지 아무래도 딱딱한 그런 이미지가 좀 많이 생각이 났는데, 벌써 이걸 장점을 들으면서 그런 공공기관의 이미지가 조금 이제 탈피된다? 조금 그런 딱딱한 이미지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스스로 이제 생각이 들어요.